60세가 넘으셨다면 이 세 가지 과일을 피하셔야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 오늘부터는 독이 되는 과일을 버리고 이 세 가지 과일로 대체하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뵙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마주하곤 합니다. 바로 몸에 좋다는 과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그게 오히려 내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기 69 되신 이 어르신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평소에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퉁퉁 붓고 자꾸만 몸이 무겁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기운을 차리려고 시원한 제철 과일을 더 열심히 드셨다지 뭡니까? 과일이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어디서나 들으셨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이미 위험한 수위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4명 가운데 1명은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60대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내 콩팥이 반 이상 망가져도 우리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나이살이려니 혹은 조금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고 마는 거죠. 콩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정교한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낡아가는 줄도 모르고 필터를 더 막히게 하는 음식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필터 자체가 완전히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속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칼륨이 몸에 아주 이로운 역할을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걸러내지 못한 칼륨이 몸속에 쌓이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갑자기 멈추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설마 과일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됐을까 하고 믿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고 식관을 바꾸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어르신이 3개월 만에 어떻게 다시 건강을 되찾았는지 그 비결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공격하는 위험한 과일 3가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을 살려내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궁금하시고 내 몸을 지키는 귀한 기회가 될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이 어르신의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했던 그 위험한 과일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평소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니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여름의 왕, 수박과 참외를 이제는 냉장고에서 멀리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들 속에 가득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콩팥이 약해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박 한 접시에는 무려 18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건강한 사람이야 소변으로 다 내보내면 그만이지만 60세가 넘어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럼 우리 몸속에서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심장은 전기로 움직이는 기관인데 이 전기를 조절하는 핵심 물질이 바로 칼륨입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전기 신호가 꼬여버립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부정맥이 오거나 갑자기 쿵 하고 멈춰버리는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름철이면 투석 환자분들이나 콩팥이 약한 어르신들이 수박을 드시고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수박은 90% 이상이 물입니다. 콩팥이 소변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물만 계속 들어오면 그 물이 혈관을 타고 폐로 넘어가서 숨이 차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폐부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어르신이 겪으셨던 다리 부종과 호흡 곤란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이나 곶감은 공복에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웬만하면 식탁에서 아예 치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이유는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탄닌이 우리 위 속의 위산과 만나면 마치 찰흙이 단단하게 굳는 것처럼 아주 딱딱한 돌덩이로 변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이야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웬만한 건 다 밀어내고 소화시키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도 줄어들고 위장의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이 돌덩이가 위 속에만 있으면 다행인데 장으로 내려가다가 길을 꽉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남산만큼 부어오르고 뱃속을 칼로 베는 듯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장폐색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깁니다. 제가 현장에서 곶감을 즐겨 드시던 어르신들이 이 병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특히 곶감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이 어마어마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걸 드시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콩팥의 미세한 필터에 강한 압력을 가해 필터 구멍을 더 크게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세 번째로 과일 주스나 채소를 갈아 만든 녹즙은 지금 당장 쓰레기통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과일을 갈면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어 좋을 거라 오해하시지만 그건 콩팥에는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을 때는 식이섬유라는 성분이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주스로 갈아버리는 순간 이 소중한 브레이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과당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콩팥의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터져나가게 됩니다. 콩팥 필터에 과부하가 걸리는 사구체, 고혈압 상태가 되는 것이죠. 녹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를 한 바구니 갈아 넣으면 그만큼 칼륨도 수십 배로 농축됩니다. 콩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농축 독소를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어르신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드셨던 이 주스 한 잔이 콩팥을 멍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 위험한 정보는 여러분만 알고 계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소중한 친구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모여 우리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를 위협하던 과일들을 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힌 콩팥을 시원하게 뚫어줘주고 지친 사구체를 다시 살려내 기적의 과일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69이 어르신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과일로 식단을 바꾸신 덕분에 불과 3개월 만에 콩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일들이기에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신비로운 효능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콩팥을 수호하기 위해 매일 사과 반 개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왜 사과가 콩팥에 그토록 좋은 것일까요? 바로 사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펙틴은 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천천히 늦춰주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콩팥의 미세 혈관들은 마치 거센 파도를 맞는 것처럼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사과가 이 파도를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콩팥 혈관에 생기는 염증을 미리미리 차단해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중 칼륨 수치가 아주 안전하게 유지되면서도 콩팥의 해독 능력이 좋아졌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과의 칼륨 함량은 100g당 약 120mg 정도로 수박보다 훨씬 낮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드시기에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사과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고 해서 그냥 드셨는데 제가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드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하루에 딱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배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콩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배는 수분이 많아서 수박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배를 씹을 때 느껴지는 아삭하고 까칠한 느낌, 바로 석세포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석세포는 니그닌이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식물성 섬유질인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천연 필터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수박처럼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이 감당을 못하지만 배의 석세포는 수분을 장에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방출하도록 조절해 줍니다. 덕분에 콩팥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들을 자석처럼 착 달라붙게 해서 몸 밖으로 시원하게 내보내주지요. 말 그대로 콩팥을 씻어내주는 고마운 존재인 셈입니다. 배 역시 칼륨 함량이 100g당 125mg 수준으로 매우 낮아서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배는 소변이 잘 나오도록 부드럽게 도와주기 때문에 다리 부종으로 고생하시던 이 어르신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배를 4분의 1조각 정도 드시면 오후 내내 콩팥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블루베리를 드셔서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튼튼하게 코팅해 주셔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크기는 작지만 그 효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십 가지 과일 중에서 블루베리의 항산화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핵심은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랏빛 성분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콩팥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콩팥에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미세혈관이 수백만 개나 얽혀 있는데 이 혈관들이 염증 때문에 손상되면 콩팥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 예민한 미세혈관 벽을 마치 특수 코팅을 하듯이 감싸서 염증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실제로 꾸준히 섭취했을 때 체내 염증 수치가 30% 넘게 감소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나 블루베리는 얼려서 보관하면 안토시아닌 농도가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냉동 블루베리를 드시는 것이 영양면에서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칼륨 함량 또한 100g당 77mg밖에 안 돼요. 과일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에 출출하실 때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씩 드셨는데 이게 달콤하면서도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간식이 되었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사과와 배, 그리고 블루베리.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고 내 삶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 하나가 제가 더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전해드리는데 큰 용기가 됩니다. 제 진심이 여러분에게 닿아 우리 모두가 아프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지침을 드릴 시간입니다. 좋은 과일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얼마나 똑똑하게 먹느냐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이 어르신이 3개월 만에 콩팥 수치를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히 과일을 바꾼 것에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된 시간표에 맞춰 드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황금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확히 1시간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셨죠. 왜 하필 식후 1시간일까요? 빈속에 과일을 먹으면 과당이 혈액 속으로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 중일 때 사과를 먹으면 밥에서 나온 식이섬유와 사과의 펙틴이 서로 만나 당분의 흡수 속도를 아주 부드럽게 조절해줍니다. 콩팥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2시간 정도 여유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4분의 1조각 정도 챙겨 드셨어요.
점심은 아침보다 식사량이 많고 단백질 섭취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위장이 소화를 시키는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내려간 뒤에 배를 먹으면 뱃속의 석세포들이 장을 타고 내려가면서 식사 중에 쌓인 노폐물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씻어내줍니다. 이 어르신은 이 습관을 들이고 나서부터 소변 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드셨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과일의 당분 때문에 잠을 설치실 수 있으니까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열일하며 콩팥의 미세 혈관을 튼튼하게 코팅해줍니다. 이렇게 하루 총량을 계산해보면 사과 반 개와 배 4분의 1 조각, 그리고 블루베리 한 줌을 다 합쳐도 250g 정도입니다.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꽉 채운 완벽한 양이죠. 물론 살다 보면 수박 한 조각이나 곶감 하나가 너무나 그리울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참기보다 현명한 타협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박을 한 입 맛보셨다면 다음 날은 반드시 배를 평소보다 조금 더 챙겨 드세요. 전날 들어온 칼륨을 배의 석세포가 씻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보완해주는 교차 섭취 전략을 쓰시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을 지켜나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도 제가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콩팥 수치가 정상인데도 수박을 피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치가 좋으시다면 가끔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콩팥은 매년 조금씩 낡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늘 알려드린 수칙을 습관으로 만드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또한 과일보다 더 무서운 콩팥의 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많은 분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장기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약들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해 순식간에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과일을 조심하는 것만큼이나 약을 드실 때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댓글창에 실천 혹은 시작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숫자 1이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댓글을 남기며 스스로 다짐하고 다른 분들의 응원을 받다 보면 어느새 건강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건강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 어르신이 3개월의 실천 끝에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그 환한 표정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얼굴이 퉁퉁 붓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의자에 앉는 것조차 힘겨워 하셨는데 이제는 아주 가뿐한 발걸음으로 들어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보여준 수치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35까지 떨어져서 투석 걱정을 하던 사구체 여과율이 62까지 껑충 뛰어 올랐고 혈액 속의 위험한 수치들이 모두 안정권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과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이 증명하신 이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소중한 지혜들을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던 수박과 감, 그리고 과일 주스와는 이제 단호하게 작별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콩팥이 약해진 우리 몸에 칼륨 폭탄이 되거나 뱃속에 돌덩이를 만들고 혈관을 터뜨리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둘째는 대신에 콩팥을 살려내는 기적의 선물인 사과와 배, 그리고 블루베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이 과일들은 여러분의 콩팥 혈관에 든든한 방파제를 세워주고 노폐물을 시원하게 씻어내며 예민한 미세 혈관들을 튼튼하게 코팅해주는
진정한 보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는 식사 후 적절한 시간에 맞춰 적당한 양을 드시는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거나 때를 걸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제가 알려드린 아침 사과와 점심 배, 그리고 저녁 블루베리의 황금 시간표를 여러분의 생활 속에 꼭 녹여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거창한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음식 하나를 바꾸는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묵묵히 제 일을 해내지만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무서운 길에서 벗어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뵈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이 어르신처럼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에 옮겨서 스스로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젊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어르신처럼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웃으며 오래도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 빛나는 건강의 반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 안에 과일부터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앞날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소중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